나 또래 아저씨 아니고 닥터 프렌즈 부원장이야. 네 이름으로 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한 장이면 인생 끝나 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요즘 JTBC 화제의 드라마 와, 대박이죠. 부부의 세계. 진짜 무슨 스릴러 같아. 그쵸. 약간 예전에 스카이캐슬의 그런, 맞아요. 스카이캐슬의 아성에 도전하는 느낌? 그리고 저희 작가님 전작 미스티도 약간 이런 불륜 스릴러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번에도 불륜 스릴러 아닌가요? 그렇죠. 영국 원작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 스타일로 좀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사랑병원 부원장. 나 가정사랑병원 부원장이야. 지역의사회랑 연도 있고 지자체장도 연결할 수 있어.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이제부터! 친구한테 또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예. 네. 아, 진짜 연기가 너무 좋죠.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 조금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드라마를 보고 보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 일단 캐릭터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캐릭터 분석. 예, 저희가 스카이캐슬 캐릭터 분석으로 사실 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많이 그때 이번엔 또 이게 저희를 네. 끌어주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 100만 가자! 일단은 워낙 연기를 잘하는 김희애 배우님의 이제 지선우 병원의 부원장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시고 맞아요. 어떤 캐릭터신 것 같은지. 예. 전 약간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예, 예. 그리고 자기의 이 틀이 깨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죠?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캐릭터. 사실 보면은 남편보다 훨씬 능력도 있고 대외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쵸. 뭐 그렇죠, 약간. 네. 그리고 뭐 남편 기도 좀 살려줄 줄 아니, 그런 거 너무 약간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예. 성숙한 사람? 그쵸, 그쵸. 우창훈 선생님 말한 것처럼 남편이 뭐 술 취하고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속옷이나 이런 걸 좀 흐트러놨더니 그걸 좀 다시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정리정돈 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고, 지금까지 일처리도 너무 잘해서 뭐 다 인정받고 대인관계나 사회관계도 잘 쌓아서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지금 부원장의 위치로. 부원장이죠. 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저는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처음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걸 자기의 신경과민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엔 남편을 미행하면서 이제 진짜 외도한 거 아니야? 이랬다가 자기가 내 의심인 것 같아, 내 착각인 것 같아 하면서 남편한테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요. 맞아.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가오를 바로 밝힐 수 있다는 게 그만큼 또 성숙하신 분이다.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도 그렇다고 있겠네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남편의 외도도 알게 되고, 그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스릴러 같아. 그게 진짜 약간 좀 너무 배신당한 느낌? 그러니까 네. 자기만 바보가 된 느낌이고, 그러면서 완전 흑화되시는 성격이잖아요. 사이다. 분노가 너무 나와서 이제 복수를 하려는. 근데 그거를 뭔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기만의 방법으로 지금 복수를 하는 아주 거죠. 철두철미하게. 굉장히. 근데 물론 한 번만에 바로 복수를 하시려는 건 아니고, 남편의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줬는데 그때도 남편이 좀 뻔뻔하게 하니까. 그렇죠. 기회를 줬는데 남편이 받아먹질 않았지. 정말.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한 게, 이 분노 공격성은 나한테도 향하고 있으니까. 분노는 항상 나를. 과연 이분이 복수를 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렇게 되게 성숙하고 행복하게 지낼 만한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데. 그렇죠. 이렇게 막 공격성을 드러내면 특히 초반에 모습 보면 저 그림 같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보이고, 약간 손재혁이라는 그 자기 친구의 남편과 자면서까지 복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약간 선을 넘는. 지금 스포 당했네요. 스스로도 좀 안 좋은 걸 하면서도 복수를 하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주저앉고 싶고 무너지고 싶지만 이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이 일념, 원동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얼마나 믿고 얼마나 부셔버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그동안 믿었던,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 배신감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가 저는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러고 사실 의사들이 막상 남들을 환자는 치료하면서 자기가 아픈 건 또 잘 안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그런 네. 경우가 되게 많죠. 많아요. 자신의 힘든 거를 인정을 또 안 하시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박해준 배우가 연기한 이태호. 이태호. 어때요? 이 새끼는 어떤 아니.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아니,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래 사람이. 약간 너무 뭐 너무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 되게 같은데. 방어적으로 발언하시네. 조심스러운. 아니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 같냐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누구는 자기 어떤 뮤즈고 음악 그 예술적인 뮤즈고 아내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뭐 사실 이 친구는 진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기사. 얘는 아내 덕을 보고 있어. 엄청 받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아내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졌어. 내 무능력이 쟤 때문에 도드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극 중에서 그 지선우는 되게 남편을 순수하게 도와주고 이게 되게 그냥 길을 살려주는 캐릭터잖아요. 초반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합리화가 잘 안 되죠, 사실. 이낙준 선생님 말한 대로 이제 외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아내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을 그런 식으로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더더군다나 지선우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또 초라하고 드라마 장면에서 자신이 말 걸 때 무시하고 근데 그 지선우 우리 말을 또경영 씨. 그쵸.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내에 대한 열등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박해준 배우가 연기한 이 이태호란 캐릭터는 나르시스틱 그런 자기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자기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즘이 심하신 분들은 좀 되게 성공, 권력, 아름다움, 젊음에 좀 집착하고 몰두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좌절감도 크고. 더 오히려 훨씬 크게 리바운드가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성공을 하고 싶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나의 사회적 지위는 지금 그 정도는 안 돼 있고 근데 이미 아내는 그것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 간극, 열등감이 엄청난 거죠.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그걸 도와주면 오히려 고맙고 더 좋아해줘야 되는데 그쵸, 사실. 거기에 더 수치심을 느끼고 좀 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 아내를. 이게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왜곡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 자기의 어떤 무능함이 더 도드라지는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외도한 상대는 상대적으로 되게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김희애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그런 커리어나 이런 면에서도 좀 부족하죠. 그쵸. 근데 아마 이 또 여다경이란 캐릭터는 이태호를 보면서 잘 모르니까 또 되게 나이도 많아 보이고 또 되게 안정돼 보이고 뭐 사업 성공한 어떤 엔터테인 대표로 생각을 하니까 또 거기서 아내한테 느끼지 못했던 어떤 우월감을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습으로 봐주는구나. 봐줄 수 있는. 이태호가 이태호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이태호란 캐릭터라기보다는 이제 이 지선우랑 둘이 부부 가정이 안정적인 거지. 둘이 같이 만들어간 거지. 이 이태호가 그런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여다경은 이태호를 보면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유부남인 이태호를 좋아하는 거네요. 그럴 수 여다경은 있죠. 지금은. 사실상. 예. 그러면서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면 이게 나름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복수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약간 우월감? 그리고 외도도 되게 떳떳하게 하잖아요. 친구들한테 맞아.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아내를 내가 뒤에서는 좀 무시하고 놀리고 있다.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를 우리가 아니, 설정이 장난 아니다. 희롱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디테일한 게 보이네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이 사람의 동기가 보이네. 그래서 나르시즘이 강하신 분들은 좀 감정이입도 결여가 돼 있고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 다 정당한 합리화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뭐 미안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다경도 단순히 젊고 예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한 부유한 집안에 맞아요. 엄청난 집안의 네. 딸이죠. 그러니까 이 나르시즘이 심하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배경을. 배경을.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냥 단순히 사랑이나 연애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 착취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어이없는 게 와이프도 이미 굉장히 성공한 의사, 예. 사업가고 예. 바람을 피는 분은 또 굉장한 부자의 그렇죠. 따님이요. 네. 자기는 뭐 아니면서 그리고 자기는 둘 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어떤 존경심과 그런 배경과 어떤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백그라운드 이거를 다 다 갖고 욕심내는 싶구나. 약간 그렇죠. 그런 놈이네. 시도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여다경, 한소희, 되게 부잣집 딸내미에 왜 그러는 거야? 아무 부족할 게 없고 네. 왜 유부남이라고 하지? 왜? 왜 그럴까요? 근데 아까
말해준 거 들으니까 음. 동기가 아.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다경이 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고 부족한 거 없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내 동갑내기들보다 훨씬 잘났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모든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 또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다경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어떤 안정적인 가정,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신보다 좀 성숙해 보이는 유부남 이태호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좀 없는 거를 여기서 찾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또래한테 얻지 못하는 안정성을 좀 찾는 것 같고, 한소희 배우님이 연기한 여다경은 좀 연극적인 성향, 히스테리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감정이 막 빠른 속도로 좀 변하기도 하고, 관심을 막 집중하기 위해서 막 자신의 외모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성을 조종하거나 좀 유혹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서 또 이런 히스테리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지루한 걸 못 견디고 되게 자극, 좀 흥미, 뭔가 새로운 것을 그런 게 갈망하고 혹시 연애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죠. 근데 그 여다경님이 그런 성격이면은 난 제일 약간 좀 의아했던 게 네. 김희애한테 직접 가가지고 지선우, 네. 가가지고 진료를 보는 거? 진료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만나는 예. 여자가 유부남이고 아이를 가졌다. 마치 선전포고 하듯이, 네, 선전포고 그리고 하듯이. 들켰으면 좋겠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본인이 갖고 싶은 건 이태호인데 질투가 나는 거죠. 이 여자한테. 그리고 이태호의 사랑 약속이나 이런 걸 받지만 자기도 불안한 거지. 그리고 어쨌든 매니플레이팅 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의 남편이랑 아내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뭔가 둘이기 확정된 때문에 관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체 불안정한 사람이고 이 관계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좀 본인이 가서 그렇게 좀 스스로 이거를 드러내고 조절하려고 그러면서 여다경이 굉장히 미성숙하다고 느끼는 게 특히 자기네 관계가 좀 들켰으면 하면서도 그렇게 바람피는 외도한 상대한테 같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까봐 불안해해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안 들켰으면 하면서도 들켰으면 하면서도 들키면 어떡하지? 본인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구나. 아기를 낳을까 하면서도 어떡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이 어떡하지? 이거네. 없어요. 그러네. 막 지르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되게 양가 감정이 있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고 좀 무계획적인 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캐릭터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의 긴장감도 유도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진짜 그러네. 그쵸. 어디로 갈지 모르네요. 예. 이거는. 지선우는 사실 지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반대구나. 예, 계획적으로 자신의 남편을 위한 복수대로 철두철미하게 쫙 플랜을 짜고 있다면 이 여다경은 솔직히 상대는 안 되지만 갖고 있는 자원이나 뭐 능력은 안 되지만 충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선우 지선우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택하지 않을 방법을 여기는 택할 수 있겠네요. 예측불허일 수 있고 이태호라는 캐릭터는 이 가운데서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뭐 단순히 불륜 드라마라기보단 이런 심리들을 보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고 더 재밌게 보겠다 이러면. 좀 그런 거 우리가 같아요. 보는 거 하루 저 나쁜 남? 예. 근데 여기서 자기네적 인격장. 그래서 뭐 이태호가 그런 여다경에 끌리는 이유, 그러니까 뭐 물론 가정을 생활할 때는 이런 당연히 지선우 같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좋겠지만 이제 이런 여다경의 어떤 그런 감정 기복, 변덕, 항상 새로운 거 추구하고 이런 거에 좀 색다른 모습에 또 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원체 나쁜 놈이긴 하지만 뭐 워낙 다들 연기를 또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연기 구멍이 없어. 너무 재미있는 것 같고 한번 헬프님들도 보시면서 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심리나 이런 인격을 들으니까 동기도 보이고 훨씬 동기가 보이는 게 좋죠. 내용이 풍부해지네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초반만 보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뭐 혹시라도 이 드라마에서 계속 나머지 캐릭터들의 어떤 성격이나 에피소드들이 아무래도 드러나면 사건이 진행되면 좀 더 입체적이 될 테니까. 추가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